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고용 호조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보통 이 고용 호조가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으로 아마도 좀 크게 내려갔을 텐데 시장이 상당히 좀 바뀌고 있죠.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꽤 강한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HK노인은 지금 기법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법 물량이 기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량들을 외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싹쓸이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물량을 다 받아가고 있죠. 위치가 상당히 낮은 위치이고 여기서 이제 물량 확보 그리고 기법의 물량을 소화를 하게 되면 이 구간 동안에는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물량들 기계적으로 나오는 상황에 굳이 외인하고 기관들이 메이저들이 비싸게 사면서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계속 파는 상황이 보이면 거기에다 대고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계속 받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HK노인은 아주 가볍게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물량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면은 매도를 할 주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HK노인의 지금 이 회사의 환경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다우가 0.23% 올랐죠. 나스닥이 0.5%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0.16% 하락을 했는데 증시 분위기 자체는 예전 같았으면 기존의 과거 같았으면은 아주 크게 하락을 했을 소식입니다. 또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런데 0.5% 하락이면은 꽤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미국 깜짝 고용 실적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비농업 부문 고용이 52만 8천 증가했습니다. 다우 예상치 25만 8천이니까 2배 이상 증가했죠. 저는 39만 8천 대비해서도 크게 웃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는 점점 사라지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오로지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는 쪽으로 금리는 움직이죠. 연준은 이쪽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보통 이제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빨라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날 거다 되면은 또 이제 금리 인상 괴롭네. 그러고서는 이 증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텐데 좀 하락을 하니까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증시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되었다. 그러고 이런 분위기가 왜 시장이 무서워하느냐.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돈도 잘 벌고 좋잖아. 소비도 잘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무서워하는 부분이 물가가 계속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고용이 좋으면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이 물가 부분도 지금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식량 곡물 수출이 재개가 되고 국제유가가 지금 고용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0.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실업률도 3.5%로 팬데믹 직전 2020년 1, 2월 수준으로 돌아갔고 69년 이후로 최저죠. 지금 뭐 상당히 탄탄합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아주 탄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9월에도 0.75%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긴축 공포가 더 커진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경기 침체 우려는 누그러졌지만 시장은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면 많이 내려갈 텐데 지금 나스닥이 꽤 많이 올랐었죠. 계속 강한 모습 보였는데 0.5% 하락이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얻어맞아서 6% 이상 하락을 했고, 반도체주들이 뭐 1%대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썩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0.53% 정도 올랐죠. 그렇게 크게 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 나스닥, 이 S&P 차트를 보시면 시장은 약했는데 저가 매수가 이제 좀 내려온다 싶으면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돼서 올리고 있죠. 좀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증시가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도 크게 우려할 만한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시장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고용이 이제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피크를 좀 찍고 내려오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물가, 인플레이션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9월 달에 이제 0.75 인상을 하더라도 증시는 많이 하락을 해서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9월 달이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상승,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괜찮죠? 이 정도 분위기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고, 원자재 부분도 그렇게 크게 급등하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미증시 주요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 주 1.5% 하락, 애플이 0.1% 하락이죠.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아마존도 1.2%. 뭐 이 정도는 주가가 쭉 올라섰으니까 좀 숨고르기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죠. 메타도 최근에 뭐 5% 이상 올라서다가 2% 하락, 테슬라 6.6% 하락.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좀 세게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이 조금 크게 나왔다. 그래도 뭐 2%대입니다. 테슬라는 조금 특이하게 좀 많이 내리는 상황이고, 그 외에 보면은 뭐 1%대 하락이 거의 대부분이죠. 0. 몇 프로, 1%대 하락이 거의 대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26% 하락했죠.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 좀 나타났고, 이 모더나는 3.7%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금요일에 이런 고용지표 여기에 반응을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나쁜 분위기로 몰고 가지는 몰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었고, 다우 지수는 좀 올랐죠.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이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더 세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카드사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 강세가 좀 보였고, 기술주들은 좀 약세. 이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HK노인은 지금 기타 법인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92,000주 많이 던져댔는데, 얘를 외인이 받고 있죠. 외인 기관이 받고 있습니다. 외인이 72,000, 기관이 7,000 이렇게 받아냈고, 개인도 좀 들어가고. 자, 이 기타 법인의 이런 물량들, 오버행 이슈가 계속 매도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얘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리스크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죠. 근데 실적이 2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 앞으로 전망도 좋습니다. 하반기도 계속 성장을 보여줄 예정이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엄청난 하락, 그 다음에 바닥 잡아주고 상승 추세 가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올라서고 있죠. 이런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서고 있는데, 이런 지금 분위기가 좀 지속이 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언젠가 마무리 되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마무리가 될 텐데, 여기서는 뭐 엄청나게 막 뿌려대고 했죠. 5월 달에 엄청나게 좀 많이 뿌려대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원수두창으로 올랐었을 때 많이 뿌렸죠. 얘들이 뿌리면 공매도도 같이 좀 활용해서 내리면서 내려버리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아주 잘 났죠. 여기서 이제 크게 한번 뿌려댔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좀 뿌려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잠재적 매도 물량이 점점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소진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제 갑자기 소진될지 모르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소진이 좀 되면은 계속 또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약한 모습이지만 강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아주 강할 때 올라가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뿐이지, 이런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잘 버티면서 소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추세는, 이평선은 아주 강력한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기업의 성장성, 이 가치적인 부분 대비 이 오버익 물량이 나오는 쪽 수급이 조금 좋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가볍게 올라가죠. 가볍게. 외인들도 물량을 계속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분율을 좀 많이 올렸죠. 해도 이제 3% 이상 올렸는데 3.5%, 여기 이제 저런 물량도 계속 소화하면서 받으면 4%, 뭐 4.5%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쭉쭉 받아내면서 올라선 흐름이 나오겠죠. 자, 외국인들이 지금 HK인원을 받아갈 물량은 아직까지 많습니다. 꽤 많이 물량을 확보할 걸로 예상이 되고, PBR이 이제 1.11 정도 되고 있죠. 추정 PR이 29입니다. 29. 이렇게 가파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사선세대 실적 이런 거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상승 에너지가 강력하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